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운캐스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스태틱 캐스트나 다이나믹 캐스트 둘 다 이제 뭐 다운캐스팅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 스태틱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뭐냐면 다이나믹 캐스트 얘는 그러니까 동적 형변환이겠죠? 자, 그래서 정적이라는 말은 이제 컴파일 타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동적이라는 얘기는 런타임에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컴파일 타임이랑 런타임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은 뭐 이렇게 퍼블릭 안에 이렇게 멤버를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뭐 대충만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퍼블릭 베이스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멤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B라는 포인터는 지금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근데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타입은 디라이브드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라이브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이 B라는 포인터가 실제로 디라이브드라는 타입을 가진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태틱 캐스트 같은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디라이브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이제 B를 형변환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B가 명확하게 디라이브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 B라는 포인터가 실제로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컴파일 타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은 런타임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이 B라는 애가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RTTI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RTTI가 뭐 해준 말이냐면은 런타임 그냥 이렇게 띄웠을까요? 런타임 타입 인포메이션 아니 뭐 인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둘 다 어쨌든 뜻하는 말은 결국에는 런타임의 타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경우에 지금 B라는 포인터가 뭔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클래스의 타입은 베이스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런타임에 실제로 이런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로 가서 이 객체의 타입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컴파일러는 이 B라는 포인터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컴파일러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에 그 타입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C++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클래스 만들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런타임에 지금 B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C++ 내부적으로 RTTI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가상함수를 사용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뭐 여기에 이제 f라는 이렇게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밑에다가 이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볼게요, 그죠? 지금 함수가 생긴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 베이스에 있는 f라는 함수를 갖다가 메소드를 갖다가 오버라이딩을 해준 거죠, 이 클래스 안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b라는 포인터 있죠? b는 베이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여기서 f를 호출하면은 여기 있는 게 호출이 된다 그랬죠, 여기가 아니고. 그 이유는 이 함수가 가상함수가 아니죠. 가상함수가 아니라는 말은 결국에는 정적 바인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정적 바인딩이라는 얘기는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아, B라는 애는 베이스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베이스에 있는 F를 그냥 실행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는 게 바로 정적 바인딩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얘가 가상함수가 되면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건들지를 않아요. 컴파일러는 런타임에 만약에 얘가 디라이브드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얘를 실행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해지려면
런타임에 실제로 B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동적 바인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B라는 포인터가 런타임에도 어느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동적 바인딩 자체가 가능해지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C++에 이 가상함수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TTI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가상함수가 없는 클래스예요. 그죠? 가상함수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인데, 만약에 가상함수가 하나라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클래스를 다형 클래스라고 불러요. 자, 이 다형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으로 미루긴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함수가 하나라도 있는 클래스는 다형 클래스다, 이렇게 용어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형 클래스랑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랑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상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지워가지고 이제 베이스를 더 이상 다형 클래스가 아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살짝 지우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IOStream include 해주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size of base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size of derived를 출력을 해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사실 해보나 마나 여기는 멤버 변수가 4바이트짜리 하나가 들어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에서 상속받은 거 하나랑 자기 별도의 거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얘는 8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4, 8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베이스의 크기는 4바이트고요. 디라이브드의 크기는 얘랑 얘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8바이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가상함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이 클래스는 다형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놀랍게도 지금 8이랑 12가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멤버 변수와는 별개로 또 다른 4바이트의 공간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4바이트가 실제로는 뭐 컴파일러마다 구현은 다 다를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4바이트가 하는 역할은 어딘가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그 포인터를 이제 주소값을 찾아가 보면은 그 주소값 안에 이런 클래스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이스라는 애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8바이트로 생겼는데 첫 번째 이제 포인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그냥 4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부터 이제 여기 있는 X라는 멤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라이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그대로 상속을 받아와요. 받아오는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도 Y라는 멤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2바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인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랑 Y까지 이렇게 해서 12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인터는 이제 뭔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라이브드 타입을 가지는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인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디라이브드라는 타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뭔가 메모리상의 공간이 있다고 쳐보면은, 만약에 디라이브드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포인터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베이스의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베이스 타입을 가지는 객체가 생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베이스라는 포인터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게 디라이브드일 경우,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 B라는 포인터가 지금 있겠죠? B라는 포인터가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이 포인터는 원래는 베이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렇게 생긴 8바이트짜리의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는 지금 타입 자체가 베이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베이스의 크기인 8바이트밖에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모친 여기 있는 8바이트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RTTI를
실현을 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포인터 있죠? 여기 있는 포인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여기 있는 객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객체에는 derived라는 타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 포인터를 따라가 보는 순간 아, 내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베이스처럼 생겼지만은 실제로는 derrived구나 라고 이제 판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RTTI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이제 따라가 보게 되면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타입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RTTI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가 있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일단은 이런 원리로 RTTI가 작동하는구나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 보자면은 다이나믹 캐스트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결국에는 런타임에 뭔가 타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RTTI가 지원되는 경우에만 다이나믹 캐스트 룰을 사용을 해서 다운 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클래스 베이스라는 클래스로부터 derrived라는 클래스로 다이나믹 캐스트를 해주고 싶다 라면은 이 베이스 클래스는 반드시 가상함수가 하나 이상 포함이 된 다형 클래스여야만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다형 클래스가 아니면은 RTTI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RTTI가 지원이 돼야만 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알아본 거죠, 그죠? 자, 사실 뭐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진짠지 아닌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진 않은가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뭔가가 희한하게 돼 있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소리냐면은 베이스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변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가 8바이트였죠, 그죠? 베이스가 8바이트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8바이트짜리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A가 여기만 가리키는 포인터로 이제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옆 칸도 존재하니까 그냥 얘를 이제 배열처럼 보고 A0랑 A1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에는 A0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칸이 A1이 되겠죠?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잘 공부를 하셨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해보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해보고 이 소리고요. 마찬가지로 derrived는 12바이트니까 3칸짜리를 다 출력을 해본 거예요. B라는 포인터로 가리켜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고를 인트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erived 객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도 초기값을 줘야겠네요. 여기 뭐 10 이렇게 줘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0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A는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은 266172라는 게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A0이 가리키고 있는 칸에. 그 다음에 B랑 C 같은 경우에는 2661184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거는 B나 C나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베이스의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있는 칸에 들어가는 정보는 베이스 클래스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요. derived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여기 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derived에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를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번에 했던 예제죠, 사실은. 그 도형 저장하는 클래스랑 그 밑에 이제 원이랑 직사각형을 저장하는 클래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강좌를 이제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쉐이프라는 클래스는 도형을 저장하는 클래스인데 여기 안에 이제 순수 가상함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순수 가상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getArea라는 함수는 도형의 넓이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고요. 이 resize는 WK라는 매개 변수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가 2면은 도형을 2배만큼 확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K가 뭐 예를 들어서 0.5면은 0.5배만큼 이제 축소를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K배만큼 확대 또는 축소를 하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쉐이프 밑에 이제 서클이랑 렉탱글이 있는데
서클은 당연히 이제 반지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성자 이렇게 있고, 이 밑에 보시면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에다가 파이 곱한 거죠. 그죠? 3.14라고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지름에다 k 곱하면 될 거고요. 그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렉탱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될 거고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세로 곱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직사각형을 확대를 하고 싶으면은 A랑 B랑 둘 다 이렇게 K만큼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강좌에서 이제 새로 해볼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얘는 렉탱글에만 들어있는 함수인데 얘는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죠. 그죠?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으면은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얘는 이제 math.h라는 헤더 파일 안에 들어있는 루트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원에는 대각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 있는 두 개의 함수들은 결국에는 뭔가요? 쉐이프 안에 들어있는 순수 가상 함수들을 여기다가 오버라이딩을 해준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소스 코드를 제가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를 그냥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메인 함수부터 이제 새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는 지금 쉐이프들의 포인터 배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이 어떤 쉐이프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얘기겠죠. 그죠? 첫 번째 칸에 이제 서클 객체를 동적 할당을 해서 이제 어떤 포인터가 리턴이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에도 어떤 새로 동적 할당이 된 렉탱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딜리트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는 배열이니까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각 한들을 쉐이프스의 i를 이제 딜리트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배열 자체는 동적 할당이 된 배열이 아니에요. 각 한들만 동적 할당이 된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열의 각 한들만 돌면서 각 한들만 딜리트를 해주면 되고요. 배열 자체는 동적 할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열 자체를 딜리트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딜리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은 다른 의미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다시 이제 포문을 돌면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각 도형마다 일단은 도형의 넓이를 출력을 할 거예요. 도형의 넓이는 두 도형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 일단 도형의 넓이를 출력을 할 건데 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가 있었죠. 대각선 길이. 자, 그래서 만약에 직사각형일 경우에만 대각선의 길이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도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out 하시고 shapes의 i 이거 자체가 포인터예요. 얘가 포인터 배열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get area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줘 볼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간단하게 도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한글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뭐 도형의 넓이 땡땡하고 도형의 넓이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일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로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냐면 일단은 렉탱글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로 얘를 렉탱글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갖다가 얘를 형변환을 시도를 해볼 거예요. shapes i. 자, 왜 제가 시도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얘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게 렉탱글일지 서클일지 컴파일 타임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스태틱 캐스트를 썼으면 일단 무조건 성공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렉탱글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얘가 렉탱글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무조건 캐스트를 해서 여기다 넘기는 애였죠. 그죠? 자, 그에 반해서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형변환에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쉐이프스 i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렉탱글이었을 때만 형변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형변환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 있는 주소값이 렉탱글이 맞구나 라고 하고 이제 r로 이제 주소값이 제대로 들어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형변환에서 실패를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쉐이프스 i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 타입이 서클이었다면 아니면 뭐 다른 타입이었다면은 그냥 널을 리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렉탱글일 때는 거기에 주소값이 들어가고 렉탱글이 아닐 때는 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이나믹 캐스트랑 스태틱 캐스트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인지 아닌지는 if r이 널인지 아닌지로 이제 판별을 해줄 수 있겠죠. r이 널이라는 얘기는 얘가 직사각형이 아니란 얘기고요. r이 널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직사각형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직사각형일 때만 대각선의 길이를 출력을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쉐이프스에 만약에 여기다 쉐이프스 i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체의 포인터의 타입은 지금 쉐이프를 가리키는 포인터죠. 그렇기 때문에 get diagonal에는 접근을 하지를 못해요. 대신에 지금 r이라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r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get diagonal을 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은 처음 칸에 들어있던 애는 서클이에요. 그죠? 일단은 도형의 넓이는 서클이든 렉탱글이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다이나믹 캐스트를 할 때 shapes i,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서클이었기 때문에 아래 널이 들어갑니다. 널이 들어가서 대각선의 길이는 출력이 안 된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i가 1일 때를 보시면은 도형의 넓이는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되고, 그죠? 렉탱글의 넓이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가 실제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래는 널이 안 들어가요. 널이 아닌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씨아웃 대각선의 길이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포인터 배열이죠. 그죠? 포인터 배열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제 두 칸짜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shapes 돼 있고 이제 각 칸들이 어떤 도형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서클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칸은 렉탱글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 각각은 이 쉐이프라는 클래스를 가보면 얘가 다형 클래스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각 클래스 앞에는 RTTI를 가능하게 해주는 뭔가 포인터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다이나믹 캐스트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럼 다이나믹 캐스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쉐이프스의 i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포인터를 다시 따라가 봤더니 서클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서클인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널을 리턴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if 문안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i가 이제 1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포인터가 지금 이런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객체가 실제로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여기 있는 포인터를 따라갑니다. 그죠? 여기 있는 포인터를 따라가 봤더니 렉탱글이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렉탱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형변을 해주는 거죠. R한테. 그래서 R에는 실제로 여기를 렉탱글로 봤을 때의 포인터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게 당연히 널이 아닐 테니까. 그죠? 널이 아닐 테니까 여기 있는 씨아웃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사실은 성능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RTTI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오고 그거랑 매치를 해가지고 얘가 다이나믹 캐스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제 부수적인 작업들이 런타임에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 프로그램의 성능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예제를 원래는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를 안 쓰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그냥 맨 마지막에 종합 문제 있잖아요. 그 종합 문제의 예를 갖다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그냥 문제로 한번 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은 뭐 얘를 어떻게 바꿀지,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의 설계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자체의 설계를 어떻게 바꾸면은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지,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이나믹 캐스트는 RTTI를 동반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프로그램의 성능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익하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